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9월 고2 26에서 30번에 출제되었던 서양 철학의 기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서양 철학입니다. 서양 철학의 기억. 자, 그러면 철학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철학에 나오면 무조건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관점을 비교하거나 혹은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철학의 흐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관점이 학자들마다 어떻게 다른가 혹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이에 주목하여서 읽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문단 먼저 보도록 하죠. 서양 철학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기억을 중요한 사유로 인식하여 논의해왔다. 키워드가 기억인가 봐요. 플라톤은 했으니까 플라톤 인물 나왔어요. 인물은 꼭 철학에서 출제 요소니까 동그라미 해두고요.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인 원형인 이데아를 긍정으로 봤죠. 불변하는 본질적 원형이라고 했으니까요.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기억을 뭐했다? 긍정했다라고 알 수 있네요. 긍정. 자,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그것에 대한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둘 사이의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즉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가 망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망각을 부정하고 기억을 긍정했네요. 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는 기억은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은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면 이 1문단을 통해서 화제가 기억인데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는 기억이 긍정이라고 그래요. 망각은 부정이고 그러면 전통 철학이 아닌 근대나 현대 철학에서는 기억을 부정적으로 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다음 문단을 읽어보면 되겠죠.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 속에서 피에테는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괴이테도 기억을 긍정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A는 A다 라는 명제에 의거하여 주장을 할 때 나는 나이다가 성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의자는 의자이다. 동일성과 같은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친구와 같이 앉았던 의자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의자가 바로 그때 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A는 A다 라는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 라는 동일성 주장으로 현실화된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의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 의자에 앉았던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즉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의식을 망각하면 우리는 친구를 만나도 친구인 줄을 모르는 것이므로 그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다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두 번째 문단까지 봤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 플라톤과 하이데거는 기억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 문단에서도 피히테는 기억을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니까 자기의식이라는 말이 피히테 라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 거론이 되었고요.
이 자기의식은 기억을 세계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억을 통해서 자기를 의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는 A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동일성과 기억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기억을 해야 A는 A이다 라고 의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을 통해서 자기를 의식하는 것처럼 A는 A이다. 즉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은 기억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죠. A는 A다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 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될 수 있대요. 따라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게 A는 A이다 라는 동일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기억이고 니은은 A는 A이다 네요. 그럼 디귿도 있을까요? 네, 디귿은 자기의식이네요. 그러면 리을이 있나 보고 리을이 없으면 그느드에 대해서 바로 풀어봅니다. 그느드, 르가 없으니 그느드가 나와 있는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그느드, 예, 여기 있네요. 25번. 그느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기억이고요. 니은은 A는 A다. 디귿은 자기의식. 자, 적절한 것을 골라보면 선지 1번. 기억이 없어도 니은에 의한 주장이 가능하다. A는 A이다라는 동일성 주장은 기억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죠. 틀린 말. 기억이 가능해야 디귿도 가능하다. 자기의식은 기억을 전제로 해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니은이 성립해야 기억이 성립한다. 아니죠. 기억이 성립해야 니은이 성립하겠죠. 틀리고 디귿은 기억을 위해 존재한다. 자기의식은 기억을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죠. 기억이 있으면 자기의식을 할 수 있다. 이므로 틀린 말. 디귿은 니은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기의식은 동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기억이 있어야 자기의식을 한다가 되므로 틀린 말.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23번은 독서의 분야를 고려하여 이 글을 읽는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글은 지금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를 묻는 거죠. 얘도 지금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사상이 아니고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으므로 틀린 말.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지 않고 인간의 기억은 사회 현상이 아니죠. 개인의 현상이니까 틀린 말. 삶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틀리죠. 삶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말. 1번을 보니까 인간의 사상이 바로 사유네요. 사상, 사유 같은 말. 그러면 뒤에 부분 볼까요? 글에 담긴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럼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사실과 법칙을 인과적으로 아니죠. 사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5번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 연구 성과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1, 2문단에선 나오지 않았고요. 사용된 자료의 신뢰성 아니죠. 관점이니까 각각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봐야 되고 자 1, 2문단을 봤을 때 자료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다음 24번을 보니까 각각 그 사상가들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끝난 다음에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플라톤과 하이데거까지는 읽었으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선지 1번 플라톤은 가치론적 이분법을 통해 기억을 설명했다. 맞죠? 1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선지 2번 하이데거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로 인식하였다. 이 문단에 나왔습니다.
니체 아직 안 읽었으니까 이따 읽은 다음에 풀어보고요. 다음 26번도 역시 피테 니체 나오니까 그 부분 읽고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3문단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문단까지 읽었을 때 기억에 대해서 플라톤과 하이데거는 긍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3문단 볼게요. 한편 니체는 이와 같은 사유 전통을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겠구나 알 수 있네요. 기억 능력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기억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이라 면 망각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3명의 학자들과는 다른 입장. 그에게 있어 망각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었으며 망각에 대해 긍정하기 위해 신체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신체와 관련된 사례 나오겠네요.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하고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이 정신에 가득 차 있으면 무언가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체도 비워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기억도 망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거죠. 즉 니체에 따르면 그가 니체죠.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니체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망각이 필요하고 그 망각은 변화와 차이를 긍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3문단에서는 그러니까 니체가 기억을 바라보는 관점은 부정적이다. 망각이야말로 변화와 차이를 긍정해서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3문단. 또한 니체는 건강한 막강의 영역을 복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가 모래성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부서지더라도 슬퍼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죠? 망각과 연관된 거죠. 아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에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니체에게 아이는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을 상징하였다. 그러니까 망각은 긍정적인 것이다. 사례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결국 그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능력으로 망각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니까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은 반복이네요. 반복. 그 다음에 5문단 봅시다. 그러나 니체가 인간이 가진 기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억보다 망각이 인간의 행복에는 더 긍정적이지만 기억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 왜냐하면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유 1. 현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속되는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치 또 예를 들어요. 음식이 위에서 전혀 머무르지 않고 바로 배설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서양 철학에서 망각의 능력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니체의 사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니체의 사유의 의가 뭐라고요? 기억이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서양 철학에서 망각의 능력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러 철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에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갑은 지갑이 많이 낡았네. 하나 새로 사줄까? 라고 했더니 을이 아직은 새로 사기 싫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주신 거라서 이건 기억이네요.
자,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익숙해서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그렇구나. 근데 지난번에는 평소와 달리 국어 시험 못 봤다고 했잖아. 이번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니? 그러니까 갑도 역시 지난번에는 못 봤다고 했잖아.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을도 역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긍정적 기억이네요. 여기서는 못 봤다고 했잖아. 부정적 기억이고요. 이번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니? 그랬더니 을이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죠. 잊을 건 있고 이번 국어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 기억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선지 1번. 괴이테는 을이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기억의 능력을 통해 의식하고 있다. 당연하네요. 피테는 기억을 긍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괴이테의 입장에 따르면 A는 B이다.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A는 B이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다는 인식. 맞죠? 선지 2번. 괴이테는 을에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 라는 명제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가 현실화되려면 과거의 시험은 현재의 시험이다 라고 현실화되어야 되겠죠. A는 B다 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나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돼야 하므로요. 그 다음 선지 3번. 니체는 을이 지갑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지갑을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자,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기억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긍정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4번 니체는 을이 국어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을 보고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죠. 왜냐하면 니체는 망각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며 현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능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선지 5번. 니체는 을이 지난 시험 결과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것은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죠. 왜냐하면 니체는 건강한 망각의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서 순진무구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아이는 만들던 모래성이 부서지더라도 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면서도 좌절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으므로요. 그럼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7번 어휘 문제 풀어봅니다. 자,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기억이 뛰어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기억이 우월하다 바꿔도 맞죠. 삶을 살아가다, 삶의 영위하다 맞고요. 새로운 것을 낯설고 새로운 것을 난해하고는 틀리죠. 난해하고는 어렵고라는 뜻이고 낯설고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이므로 틀린 말. 능력을 되찾는다, 능력을 회복한다 맞는 말. 능력을 찾아내고자, 능력을 발견하고자. 자연스럽죠? 네. 오늘 지문은 쉬운 지문이었네요. 다음 시간은 사회 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11월 고2 23번 문제. 법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